저는 35살이고 유부남에다가 평범한 회사원 아저씨입니다. 회사가 집에서 좀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까지 갈아타야 회사에 도착하곤 합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나마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자취를 했는데 결혼하게 되면서 이렇게 집을 옮겼거든요. 아무래도 회사가 많이 몰려있는 중심지에서 좀 떨어져야 집값이 싸지다 보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서 대중교통까지 갈아타면서 회사를 다니려고 하니까 밤낮으로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너무 출근이 하기 싫어서 진지하게 휴직이라도 좀 해볼까 생각했지만 휴직하면 돈도 안 나오니까 와이프가 엄청 반대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의 재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한동안 이렇다 할 재미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억지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회사를 다니는 신세가 됐죠. 그러다가 주변을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일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출근하는 앞집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여자를 볼 때마다 항상 비슷한 시간대에 출근하는구나 싶었고 특별히 다른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녀와는 항상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고는 지하철 타는 순간까지 쭉 같이 걷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대화도 없이 살았지만 그냥 심심해서 걸어본 간단한 대화에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지하철역까지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 이상으로 사심을 가지고 대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사적인 걸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나중에 이상한 말 나올까봐 두려웠는데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딸바보 유부남이니까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제 인생에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에 그 앞집 여자가 제 스타일처럼 생겨서 가끔씩 아내보다 외모만 놓고 보면 더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지만 출근길이 똑같다는 것 말고는 딱히 가까워질 명분이 없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외모가 뛰어나면 눈이 한 번 더 가는 건 사실이고 아무 사이가 아니더라도 좋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마음속에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들기 시작했고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아직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니라서 그렇겠지만 저를 볼 때마다 웃는 그녀의 얼굴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단순히 얼굴이 예뻐서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한박 웃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작은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아내와 뜨거운 사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 밤마다 행복한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를 아껴주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 아직도 제 몸에서는 반응이 오는데 그렇게 뜬금없이 출근하기 전에 사랑을 나눈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날도 아침부터 아내와 눈이 맞아서 한껏 사랑을 나눴는데 아침 시간을 뺏긴 덕에 출근 시간은 더욱 바쁠 수밖에 없었고 저보다 직장에 가깝고 차를 가져가는 아내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제가 더 바빴습니다. 밥도 안 먹고 정신없이 준비하다가 딸에게 뽀뽀를 해주고는 그날도 어김없이 다급하게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집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바로 앞집 여자도 나왔더군요. 아침부터 뜨겁게 땀을 빼서 그런지 정신이 없어서 인사를 나누는 순간까지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고 가볍게 인사를 하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니까 오늘도 이 여자는 정말 사랑스럽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내와는 뭔가 다른 매력에 사랑스러운 매력이 있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성스럽다는 게 정확히 맞을 것 같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먼저 탄 저는 그녀를 위해 열린 버튼을 눌러주었더니 그녀는 가볍게 인사를 했고 저는 그녀의 뒤에 서서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언제나 느꼈지만 그녀는 참 선하고 예쁜 얼굴인데 제 아내보다는 얼굴이 동그랗고 강아지 상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눈이 크고 입도 커서 웃을 때 활짝 웃는다는 느낌이 들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면서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풍기는
그녀의 화장품 냄새를 맡으며 꼼짝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그녀의 다리를 훔쳐봤습니다. 키는 작지만 길쭉하게 뻗은 다리와 똑깍거리는 구두 소리가 제 심장을 쿵쿵 때리는 것 같았고, 내려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 발걸음을 맞춰 나란히 걸으면서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그래도 어색함은 떨칠 수가 없었죠. 이웃이지만 서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얘기를 나눠본 적도 많이 없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어색한 듯 그녀를 보며 눈웃음을 짓자 그녀도 예쁜 웃음으로 답해주곤 했는데 이상한 건 그렇게 말없이 걷다 보면 둘 사이의 발걸음이 어느덧 익숙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데 날씨가 좋다거나 오전에 일하다 보면 너무 잠이 오지 않냐는 그런 별거 아닌 담소를 나눕니다. 그녀는 항상 출근할 때마다 위아래로 검은색 정장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날은 특이하게 브라운 계열의 옷으로 맞췄더라고요. 평소에는 좀 딱딱한 느낌이 많이 났다면 오늘은 마치 가을과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었고 20대의 몸매에 견줄 수는 없겠지만 두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상당히 괜찮은 몸매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나란히 걸었는데 말없이 걷는 어색한 시간이었지만 그 기분이 전혀 싫지 않았고 마치 소개팅에서 만난 마음에 드는 여자와 걷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녀는 뜬금없이 아침밥은 드시냐는 질문을 했고 저는 보통 아침밥을 안 먹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면서 자기도 아침밥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별것도 아닌 이런 거에 다 설레고 두근거린다는 게 신기했고 역시 남자는 나이 들어도 철이 들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동안 그녀와 함께 걷다가 지하철을 탈 때 헤어졌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녀가 저와 같은 지하철을 탔어요. 평소에 이쪽에서 지하철을 안 타는데 왜 오늘은 여기서 탔냐고 물어보니까 잠시 다른 회사에 들렸다가 출근하기로 했다면서 제가 일하는 곳이라 거의 비슷한 데까지 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 다른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다거나 간단한 회의 정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는데 이미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도대체 이만한 사람들을 다 싣고 어떻게 쌩쌩 달리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정신이 없더군요. 지하철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미친 듯이 올라타기 시작했고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버린 지하철 안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녀와 함께 서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와 그녀는 몸을 바짝 붙을 수밖에 없었고 그녀는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바짝 붙어 있어서 부끄러워 죽겠는데 다음 역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타게 되면서 더 이상 탈 수 없을 정도로 꽉 끼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지 제 눈을 보지 않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손의 위치가 애매해서 두 팔 다 들어서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출발하는 지하철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하철은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흔들렸고 그녀는 휘청거리다가 제 팔을 확 잡았습니다. 잡는 게 편하면 그냥 잡아도 된다고 말했는데 그녀는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이고는 계속 제 팔을 잡고 있더군요. 온 신경이 팔을 향해 있었고 저는 그녀의 표정을 힐끔 보면서 혹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 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이미 만원인데도 미어 터질 때까지 사람을 태웠고 지하철이 흔들리면서 저는 그녀와 그대로 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서로 행동을 더 조심해야 할 이웃집 여자인데 그런 난처함은 사실 아주 술이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너무 비좁지 않냐고 왜 이렇게 출근하는 거냐고 묻더니 저는 오늘이 유독 심한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계속 저의 팔을 잡고 있던 그녀는 혹시 자기가 잡고 있어서 불편하지 않냐고 묻는데 저는 괜찮으니까 계속 잡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저는 무척이나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그녀의 표정을 보니까 그녀도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저만의 착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녀도 떨리는 듯한 눈빛을 저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 풍겨오는 샴페인 향기가 너무 좋았고 저는 그녀의 표정을 보니까 그녀도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저만의 착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녀도 떨리는 듯한 눈빛을 저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 풍겨오는 샴페인 향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상황이 떨린 나머지 저는 아주 강한 콧바람을 연신 뱉었는데 순간 그녀도 저의 숨결을 느낀 듯 하더라고요. 내심 그 시간이 아주 길게 이어지기를 속으로 바랐지만 이제 남은 건 겨우 2정거장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로 꽉 차 있었던 지하철은 조금 여유로워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제서야 숨통이 트이는지 제 팔을 놓고 거리를 좀 끼어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철이 정말 갑작스럽게 다시 출발하면서 크게 덜컹거렸는데 그때 그녀가 휘청거리는 걸 봤고 저는 아주 재빠르게 그녀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었고 제 몸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너무 고맙다면서 손잡이를 잘 잡아야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녀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는 회사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앞에서 그녀와 인사하고 헤어진 저는 하루 종일 그녀를 떠올리며 혼자서 바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사실 출근 시간은 늘 이렇게 비좁고 불쾌한데 정말 오랜만에 그녀와 함께여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의 코를 미친 듯이 자극하는 그녀의 샴푸 냄새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간신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방학날에도 어김없이 그녀와 함께 출근했는데 그녀는 오늘도 저와 함께 지하철을 타게 됐고 역시나 지하철은 미어 터질 것만 같았고 오늘은 저한테 등을 돌려 서게 됐습니다. 걸을 때마다 실룩거리며 걷던 그녀가 저에게 닿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고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느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그녀에게서 힘겨운 소리가 나는 걸 저도 눈치챘습니다. 사람들한테는 비좁은 지하철이 힘들어서 내는 그저 그런 소리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 소리가 너무나 자극적이었고 그녀도 저를 의식하고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래도 괜찮을까 그녀가 싫어하지 않을까 등등 마음속에서 수많은 질문을 한 끝에 지하철에서 내리고 나서 그녀의 휴대폰에 제 번호를 찍어주고는 근처라면 같이 점심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출근하는 것도 인연인데 앞집 사는 사람이란 식사도 한번 같이 안 해본 것 같다는 말을 했죠. 그녀는 점심시간에 연락이 왔고 함께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 서로가 결혼을 한 사이였지만 저희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친해질 수 있었고 제가 따로 만나는 사이가 되는 건 어떻냐고 제안하자 그녀는 알겠다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저희는 저녁에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한잔 했고 그녀와 함께 사랑을 확인한 뒤 시간을 보내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출근할 때만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하니까 정말 부부가 된 것만 같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면 다른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고 대문을 나서면 다른 여자가 저를 맞아줍니다. 저는 밤낮 없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2명이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된다면 분명히 저희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맞출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게 되자 저는 인생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은 것 같습니다. 늘 재미없던 출근길이 이렇게 특별해진 것도 행복하고 퇴근길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재미를 좀 더 한껏 느끼고 싶네요. 인생에 낙이라는 게 생겨서 그런지 요즘에는 참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